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민생을 외쳤습니다.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인사가 아니라 참사다, 여사 문제 지나치다, 거친 발언, 왜 화를 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좀 한숨 돌리고 반등 카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는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장이셨는데요. 전 지역에서 균형 있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예.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예. 마음이 쓰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반등시킬까요? 이 하락세 좀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요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소야대고 예. 결국은 국민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자꾸 낮아지니까 예. 이제 마음이 몹시 쓰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반등시키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못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할 무엇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큰 그림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든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대신에 아주 전달이 안 됐으면 좋은 것들 아니면 좀 사소한 것들이 이제 시비가 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도 안 도와주고 대통령실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애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게 좀 답답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가슴 속에 넣고 있는 취임사에도 나왔지만 어떤 이 자유주의 체제로의 어떤 체제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오히려 이제 시비거리는 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예. 예가 아니라 큰 산을 지금 옮기러 나가는데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달이 안 되고 예. 신발끈이 왼쪽으로 메어졌다. 네. 그다음에 작업복에 말이야 뭐가 묻었다. 이런 시비만 지금 계속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예. 네. 이거 좀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좀 같이 앉아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토론도 좀 하고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명확한 뜻이 좀 전달되도록 좀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 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없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전혀 보여주지 네.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예, 근데 이제 보여줄 게 있거든요.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메시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좀 큰 틀의 이야기들을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시도는, 네. 도하스 대표님이 시도는 참 좋고, 예.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국가를 정말 크게 한번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펼 자리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작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게 자꾸 앞서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네요. 예. 계속 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국정의 본질이 아닌데. 네.
본질이 아니지만 이제 결국 소위 말하는 또 흥미거리로서 네. 또 관심거리로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요즘에 소위 민간인이 따라가기도 하고 했던 네. 동반했던 그런 문제들라든가 이런 시비가 되도록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큰 이슈를 자꾸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거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또 안 만들게 대통령실에서 잘 조율하고 인사도 검증하고 또 공직기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정부 초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직 팀워크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여기저기 임명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팀워크가 제대로 정비도 되기 전에 지금 큰 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일까요? 정부 출범 2달 만에 지금 2달 남은 듯한 정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대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정착을 할 겁니다. 그래요?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이제 제가 들여다보질 않아서 네. 세부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만 결과만 가지고 보면 결과만 지금 거기도 체제상의 변화가 있었죠.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그렇죠.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아직 그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 같은데 그러나 사실 보면은 지난 정권이나 늘 보면 정권 초기에 그 인사에 있어서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난 정권에 비해서도 위원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그죠? 일단 경제 저도 지금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좀 잡아야 되는데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는데 대통령 저는 제 고민이 사실은 전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정부에서. 그럼요. 그런데 그 고민이라든가 큰 그림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전달이 안 되고 자꾸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전달이 되고 스타일에 관한 것들이 자꾸 전달이 되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이야기들이나 이걸 내각에서든 대통령실에서든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대로 좀 시간을 주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좀 불안합니다. 나아질 겁니다. 확실히요? 나아질 겁니다. 위원장님은 나아질 겁니다. 위원장님 저라도 좀 나아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쓰인다는 이야기는 좀 답답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너무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꿈이 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꿈을 펴려면 정말 동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씁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바로 올라가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지지율이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써야죠.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 받았으니까 당도 좀 조용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말이죠. 조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좀
정말 가치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대체 지금 기업들도 ESG 경영이니 뭐니 말하자면 어떤 가치 문제를 가지고 기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내리 그냥 이기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상대방 욕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정말로 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자유주의라는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번이나 이야기하고 그 정도 되면 그런 자유의 정신이라든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참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가치 문제를 두고 좀 싸우고 논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런 정책도 안 나옵니다. 매일 무슨 누구가 나가고 안 나가고 누가 뭐가 되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 가지고서 정말 이 정권을 갖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네. 저 위원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고생하고 계신데요. 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왜 서울 사람만 쓰고 왜 호남 사람은 안 쓰고 왜 어느 지역은 안 쓰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도 네. 그거보다도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한데 네. 이 정책도 지금 이게 지금 이미 이제 법률 조직으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부터도 지금 그대로 옛날 분들이 전 정권 분이 앉아 있으니까 네. 지금 정책적인 자체가 지금 다듬어지질 않네요. 네. 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 얘기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임기를 둘러싸고 좀 혼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저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대로 정말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해서 가야 될 곳은 그냥 가고. 예. 그 다음에 정말 국정의 파트너가 된다든가 자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심지어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까지도 지금 새 대통령이 자문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대로 앉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KDI 같은 거는 네. 우리가 나팔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기구들은 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디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전문성이나 네. 또 독립성. 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존중되어야 될 거는 그것은 당연히 존중을 하고 가야죠. 공공성, 독립성이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거, 전문성, 이거 존중받아야 될 방통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은 네. 이제 그런 게 아닙니까? 소위 방통위원은 지금 여야가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네. 지금 시비가 걸리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정치적 행위가 있다거나. 예. 국민권익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일 수 있는데 보면. 네. 정치인이 앉아 있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MBC KBS가 언론 노조에 이렇게 민주노총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정말 독립적이었고 중립적이었냐.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비가 걸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송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제가 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논박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 감이 듭니까? 네.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오늘은 모셔놓고 계속 지금 나한테 오늘 되게 어려운 질문들 주신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비판만 하고 계속 어렵게 몰아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여기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정말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틀림없이
그 굉장히 괜찮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전달이 안 돼. 그 전달이 안 된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좀 인지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인지하고 그거 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는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인사혁신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요? 네. 야. 아직은 아닙니까? 인사혁신 지금 이제 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2달 지났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하다니까요,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것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서로 그 낯선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건지 요거까지는 최소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좀 국민의힘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와 원칙, 그 가치 정당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뭐 가서 이건 누가 공천받고 누가 사람 중심으로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치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업들조차도 지금 윤리 경영을 한다. 그다음에 무슨 가치 경영을 한다. 지금 그리고 ESG 경영을 한다. 이런 판인데 이 공적인 기능을 하는 정당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깃발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가 안 보여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